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전투기 출격까지 3시간이 남았습니다. 러시아군의 도발이 다시 시작된 그날 나토 통제실 안은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 3시간이나 기다릴 순 없었죠. 그때 대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통제실 안의 분위기가 단 몇 분 만에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긴박했던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국방부 소속 군사분석가 클레어 윈터스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무인항공기, 일명 드론 전술 분석이죠. 1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하며 전 세계 드론 시스템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나토 합동작전 통제실에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러시아와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냉전 이후 최악입니다. 러시아군이 국경 근처에서 신형 Su-57 전투기를 동원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합동작전 통제실 책임자인 리처드 바넷이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 전투기는 출격할 시간이 없어. 가장 빠른 대응은 드론밖에 없어. 그러자 한 장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팬텀 드론은 어떻습니까? 지금 바로 배치 가능하고 이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한국 드론? 제정신이야? 서방 기술이 아니면 믿을 수 없다고.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보는 제 눈에 한국 드론은 그저 서방 기술의 열등한 복제품일 뿐이었거든요. 신뢰성도 보장이 안 되고 실전에선 솔직히 무용지물일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됐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갔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러시아의 도발은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투기가 도착하기까지는 최소 3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리처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한국 드론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이건 군사적 재앙이 될 수 있어.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결국 최고 지휘관이 한국 드론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전투기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야 해. 현재로선 한국 드론이 최선의 선택이야. 리처드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실패를 확신하는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일었죠. 실전에서 정말 버틸 수 있을까? 회의가 끝나고 작전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에선 이미 실패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으면서 전쟁의 살벌함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지켜봤지만 이번만큼 확신이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작전실 문을 열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문을 열었죠. 작전실에 들어서자 한쪽에서 조용히 준비하는 한국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드론 오퍼레이터 이현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그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급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만 들었죠. 리처드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작게 속삭였어요. 저것 좀 봐. 장난감으로 최신 전투기를 상대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말 코미디 같은 상황이지. 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스펙만 봐도 한국 드론은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 너무 약해 보였어요. 스텔스 성능, 회피 기동력, 통신 보안 등 모든 지표에서 열세였죠. 그리고 서방 기술에 비해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점이 가장 큰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현주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린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시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저 근거 없는 자신감은 뭐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방 군인들은 대부분 한국팀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 어차피 실패할 텐데 시간 낭비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죠. 다른 한쪽에선 동양인들은 항상 복제만 하지 독창성이 없어라는 말도 들려왔어요. 인종적 편견이 묻어나는 발언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았어요. 저는 이현주에게 다가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현주는 고개를 들지 않고 모니터에 집중하며 대답했어요.
완벽합니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투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모니터를 훔쳐보았어요. 한글로 가득한 화면에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시스템이 예상보다 복잡해 보였죠. 수십 개의 창이 동시에 열려 있었고 각종 그래프와 수치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알고리즘 구조였어요. 만약에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이현주가 차분하게 제 말을 잘랐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눈빛에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머릿속에 이 작전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 불안한 침묵만이 통제실을 가득 채웠죠. 드론 출격 10분 전 리처드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기록해둬. 이건 역사적인 실패가 될 거야. 동양의 저가 드론이 서방을 구하려 했던 웃긴 시도로 말이야. 통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일부러 이현주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문득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동요도 없이 그저 묵묵히 준비하는 모습이었죠. 출격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모두의 시선이 대형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5, 4, 3, 2, 1. 드론 출격. 이현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스크린에는 한국 팬텀 드론이 발사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작은 새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알던 드론 시스템과는 비행 패턴이 달랐습니다. 더 유연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움직임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결국 실패하겠지만 최대한 오래 버텼으면 우리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만이라도. 리처드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저 장난감이 러시아 전자 방해를 뚫을 수 있을까? 5분도 못 갈게 뻔해. 저도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데이터는 한국 드론이 러시아의 최신 전자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현주의 표정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죠. 드론이 적 영공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모두의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침묵이 이어졌어요. 스크린에는 드론의 비행 경로와 속도, 고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현주는 간간히 조용한 한국어로 명령을 입력했죠. 그녀의 팀원들도 동일한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적의 영공 25km까지 진입되는 동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순조로웠죠. 리처드의 표정이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적 영공 30km 진입. 여전히 아무런 방해가 없었어요. 통제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게 정말 성공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잠시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현실이 찾아왔죠. 적 전자방해 신호 감지됨. 이현주의 모니터에 빨간색 경고창이 떴어요.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시작됐구나. 러시아의 전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신호 간섭 증가 중. 30%, 50%, 70%. 통제실 분위기가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리처드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의 눈빛이 말했어요. 봐, 내가 뭘 했어?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카메라의 영상은 점점 깨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연결이 끊기고 있습니다. 순간 이현주의 표정이 처음으로 긴장된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팀원들 사이에서 빠른 한국어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위기로 충분히 느껴졌어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백업 시스템 가동 중. 백업 시스템 가동 중.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야. 한국 기술은 아직 멀었어. 왜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방 드론도 이런 강력한 전자방해 앞에서는 취약했어요. 하물며 한국 드론이라니 정말 미친 선택이었죠. 시간은 흘러갔고 화면의 노이즈는 더 심해졌습니다. 드론의 비행 경로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통제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리처드는 이미 작전 실패 보고서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방해 신호 강도 90%, 95%. 갑자기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했습니다.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통신 두절. 드론과 연결이 끊겼습니다. 통제실에 한숨 소리가 퍼졌어요. 리처드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 거예요. 이제 실제 전투기를 보내야 될 시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함이 밀려왔죠. 이현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뭔가를 시도하고 있었죠. 이미 끝났어요. 정리하시죠. 제가 조용히 말했죠. 그때 이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가 아닌 결연함이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념이 안쓰러웠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법이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그녀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실패를 확신했을 때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 복구 중. 연결 재개. 화면이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흐릿했지만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이 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누군가 놀라서 외쳤습니다. 저는 이현주를 바라봤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드론은 다중 백업 통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 통신이 방해받으면 자동으로 다른 채널로 전환됩니다. 화면이 완전히 복구됐어요. 놀랍게도 드론은 여전히 임무 경로를 따라 비행 중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자 방해를 뚫고 나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리처드의 입이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적 전자 방해 회피 완료. 드론 정상 작동 중. 이현주의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이제 통제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드론의 비행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물 접근 중. 거리 30km, 20km. 통제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어요. 러시아 Su-57 전투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00억짜리 최첨단 전투기였죠. 그 순간 드론의 비행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유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드론이 스텔스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현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드론의 열 신호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러시아 전투기는 여전히 드론을 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고정 완료. 이현주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마지막 명령을 입력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드론이 정확하게 러시아 전투기를 향해 돌진했죠. 그리고 화면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700억짜리 러시아 최신의 전투기가 격추된 거예요. 통제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초 후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공했다. 격추 확인. 리처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죠. 저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데이터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현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동료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과도한 환호는 없었어요. 마치 이 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로부터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CNN과 BBC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드론, 러시아 최신의 전투기 격추. 전장의 판도를 바꾸다.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전 세계 뉴스가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모두가 한국 드론의 성공에 주목하고 있었죠. 리포터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군사 역사의 새 페이지가 쓰인 날입니다. 한국의 저비용 드론이 러시아의 최첨단 전투기를 격추했습니다. 이는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건으로. 리처드는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자리에 앉아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듯 했습니다. 나토 본부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드론 시스템에 대한 추가 정보와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죠. 상황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실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거죠? 데이터상으로는 전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이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식이 틀렸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죠. 10년 동안 쌓아온 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통제실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모두가 서로를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몇몇은 이현주와 그녀의 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이현주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 축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죠. 이현주는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린 끝까지 갑니다.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 드론에 대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밤새 자료를 검토했죠. 놀라운 사실들이 계속 밝혀졌어요. 한국의 드론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군사회의에서 한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고급 인공지능과 적응형 통신 시스템에서 서방 국가들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실시간 대응 알고리즘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났죠. 가장 놀라운 점은 비용 효율성입니다. 한국 드론은 서방 시스템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구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자존심 강한 그에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그도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현주를 찾아 개인적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던 것 사과드립니다. 이현주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결과로 증명했으니까요. 이게 한국의 방식이죠. 그때 느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한국은 그동안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의장을 떠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푸른 하늘 아래 펄럭이는 태극기가 보였습니다. 그 깃발은 이제 제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녁에 열린 브리핑에서는 한국 드론의 더 많은 세부 사항이 공개됐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비밀리에 이 기술을 개발해왔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전자전 대응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한국 드론의 핵심은 다중 적응형 인공지능입니다.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시스템도 함께 진화합니다. 발표자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어요. 이런 기술은 서방에서도 아직 이론 단계에 머물러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입증했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진심 어린 감탄이 올라왔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였구나.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몰랐을 뿐이었다. 그날 저녁 나토 최고 지휘부는 한국 드론 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리처드조차 그 결정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인정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현주와 함께 카페테리아에 앉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나요? 제가 물었죠. 이현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했거든요. 이현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문화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계획과 끈기가 있어요. 60년대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은 필요해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의 끈기와 지혜가 깃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 대해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동양의 작은 나라 삼성과 현대라는 대기업만 알았을 뿐이죠. 제 말에 이현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작은 곳에서 큰 혁신이 일어나는 법이죠. 작전 성공 일주일 후 세계 언론은 여전히 한국 드론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드론, 새로운 군사혁명의 시작. 한국의 작은 거인, 세계 군사기술의 판도를 바꾸다. 각국 정부와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조차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드론의 위협에 대응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죠. 한국이 하루아침에 세계 군사기술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겁니다. 저는 미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 결론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기술력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혁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권고했죠. 과거의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요. 상부에서는 제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새로운 한미기술 협력 프로그램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팀의 송별회가 열렸어요. 그들은 자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조차 참석해 조용히 이현주에게 악수를 청했죠. 좋은 작전이었소.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이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방과 동양 사이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저는 이현주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음은 어떤 기술을 보여주실 건가요? 이현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대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날 밤 통제실 창문 너머로 대한민국 깃발이 조용히 휘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세계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우리 편견의 프레임으로 재단해왔을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제게 가르쳐준 교훈은 단순한 군사기술을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오늘도 저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문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까? 한국이 보여준 놀라운 혁신의 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제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데이터와 스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정신, 한 나라의 의지,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끈기의 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와 국가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드론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그날은 전쟁의 판도만 바꾼 것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방향도 바꿔놓았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새롭게 알게 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획을 그린 멋진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지만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인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감동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세요. 세상에 한국의 따뜻함을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